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이 급격한 변동세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있더라 할지라도 일단 하락에 좀 제한적 모습이 보이고요. 코스닥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다가 이제 오늘은 건전한 조정이 좀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도 조금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1920선을 좀 무너뜨려 놓은 것 같은데 정준 멘토님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일은 0.2% 하락을 했대요. 일단 1917.14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큰 물량은 아니지만 6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반대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조금 거래 대금이 좀 많았습니다. 3,100억 정도의 매도 우위로 일단 장을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인 거는 프로그램 매수도 한 970억 정도 매수로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지수에 대한 부분들, 일단 고점권역에 왔다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날 정의사단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대형주가 점하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흔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현대글로비스죠. 일단은 점하한가로 좀 보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고요. 상대적으로 종목별로 좀 보게 되면 변동성이 나름대로 좀 이어지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일단 이러한 구간들은 어쩔 수 없이 외부적인 요인이죠. 일단 그리스에 대한 얘기, 이 부분들 투표 결과가 2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일 겁니다. 유럽의 헌법재판소 쪽에서 22 쪽에서 어떠한 부분들,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좋게 나온다라면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호재성 재료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변수 이외의 국내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죠. 일단 삼성전자 스타트를 좀 잘 끊었습니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기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여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지만 큰 매도 물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전날 좀 급락이 나왔었죠.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게 화학 섹터죠. 화학 섹터에 좀 더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 구조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호재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대형 섹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전략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중소형 섹터의 종목군들 위주로 이번 조정을 이용을 해서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들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아직까지 경영권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대기업사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종목이나 혹은 섹터 쪽에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닥 쪽을 좀 짚어드리자면요. 코스닥이 최근 들어와서 이제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다가 오늘 이제 한 3포인트대 하락이 나오면서 571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오늘 빠지는 구간에서 크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습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매매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늘 어김없이 이 자리 때쯤 오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세가 나오는데, 이게 거래량을 크게 수반해 가면 이게 전반적인 하락세, 즉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될 구간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크게 수반해 가면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충분히 재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을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코스닥이 오르고는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이 굉장히 더디고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코스닥의 상승에도 어느 정도 제한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자 오늘의 건전한 조정 그러니까 이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코스닥을 이제 팔고서 조금 기다려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매도 시기 아니다. 이렇게 조금 표현을 드리겠는데요. 이 매도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주도 업황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코스닥의 주도 업황이 바로 사물 인터넷, 핀테크, 그 다음에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일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금 올랐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차 개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중심을 이뤄가면서 순환 구조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악순환을 꺼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걸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성장성이에요. 그 성장성들을 담보로 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 선순환 구조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군이 있다면 이것이 주도주고 이것이 주도 섹터를 만들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에서 깜짝 놀라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얘기도 있죠. 그죠? 이쯤에서 빠지니까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이제 매도 시기가 왔는지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매수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빠르게 좀 체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2 2612번이 있었는데요. 1, 2번만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1번은 지금 잠시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요. 폭주로 인해서 1, 2번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 정정된 부분 얘기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 1, 2번 있었는데 1, 2번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02-3153-2612번입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윈스요. 윈스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9,320원에 15%요. 9,320원에 15%. 네네.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니요, 전 짧게 보고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간 것 같아갖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 어느 선에서 손절을 하고 어떻게 갖고 가야 할지요? 짧게 보고 들어가셨다고요? 네. 그럼 어저께 들어가신 거네요. 네네, 어제 네. 들어갔어요. 그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네네. 자, 네. 공통적인 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바닥 권역에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네. 바닥 권역에서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죠? 네. 네네. 근데 이 윈스는 거래량이 증가되는 게 눈에 띄게 늘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별로 늘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별로 네. 그대로예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아무거나 인터플렉스 같은 거 보자고요. 네. 과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올라갔어요. 그죠? 네. 네. 네, 요게 좀 틀린 부분들이고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 뭐 종목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네네. 그러면 요 자리대, 즉 매수하신 자리대가 과거의 전고점 자리대인가요? 아닌가요? 네. 전고점 자리대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매수 타이밍을 좀 빨리 잡으신 거예요. 네. 만약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쭉 늘어나면서 이 부분들이 왔다라면 일단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윈스 같은 경우는 보안 기업, 보안 네. 전문 업체예요. 그죠? 네. 핀테크나 뭐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맞거든요. 네. 다만 이 부분들을 실적으로 연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네. 3분기까지 보게 되면 30억도 안 됐거든요. 재작년 2013년도에 12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14년도 같은 경우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30억이 채 안 됐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전략이 좀 중요한데 15%세요. 네네. 요 자리 때는 다시 한번 시도는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조정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 8,500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네. 네,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시고 네. 다시 상승을 해서 보게 된다라면 짧게는 아마 9,300원대니까 아마도 9,700원에서 만원 사이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럼 그때 한 번쯤은 덜어주고 나오는 거. 일단 하락 추세 때는 어느 정도 벗겨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비추세 아니게 되면 서서히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버텨보세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네. 얼마나 보유하면 될까요? 이게 가장 좀 난감하거든요. 네네. 네, 시간적인 부분들은 참 좋은데 네. 이게 주가를 해도 가격적인 부분들은 책에 상당히 많이 나는데 시간론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게 좀 힘들어요. 네. 얼핏 보더라도 네. 뭐 2월 안쪽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달 이내까지는 일단 거래는 완료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니까요. 네. 좀 더 네. 가져가 보세요. 저는 5일선을 타고 가길래 그냥 했는데 그랬나 봐요. 5일선을 타고 가는 것도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에선 가장 기본적인 건데 동반돼야 되는 부분들이 거래량이에요. 그만큼 네. 거래가 증가가 되면서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 윈스 같은 부분들은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밋밋하게 움직이죠. 네. 밋밋하게 움직이니까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가격적인 측면이 좀 상당히 높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이 같은 밋밋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추세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네. 그럼 그 추세 상단 자리 때 한 9,700원 정도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고조리 때부터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미코젠 아미코젠. 46,400원에 10%인데요. 46,400원에 10%. 예,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예. 왜 들어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고, 중국에 뭐 80% 수출하고 뭐 맞아요. 중국에 수출해요. 네, 그래서. 중국에 그냥 수출해서. 이 회사가 그럼 뭘 중국에 수출하고 계신지는 아세요, 혹시? 효소 뭐 그런 거라 그런 것 같던데. 아, 그렇죠. 효소. 아유, 다행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신 걸 싶어서 그래서 몇 가지 여쭤봤어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자, 이 중국의 효소를 수출하고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겨울이죠? 예. 겨울에 어머니 뭐가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몸속에서, 체내에서 뭘 형성을 잘 못 시켜요? 겨울이라요? 예. 그 어머니 방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겨울이면 이게 형성이 잘 안 돼요. 인체에서. 예. 방금 어머니 얘기하셨던 거예요. 아, 전화가 잘 안 들리네. 예. 예. 효소. 예, 효소. 예, 효소가 생성이 잘 안 돼요. 예, 추울 때. 그죠? 추울 때 예. 그럼 효소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이 추운 나라죠. 되게. 예.
그래서 이 효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미코제는 그러면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성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성장성이 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날씨가 춥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어요. 예전에 효소 이런 거 안 먹었어요. 중국인들도. 예. 추우면 추운 대로 살고, 그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삶의 질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추우면 이런 효소를 몸에서 효소 생성시키는 약을 먹어서 그 추위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인체 면역력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것들을 그들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보험도 가입하고 요새는 최근에 보면 굉장히 삶의 질적인 측면들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효소는 중국에서 특히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아미코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효소적인 측면에서도 효소 수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셨는데 너무 잘 들어가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일단은 53,000원까지는 무조건 홀딩입니다. 예, 5만 원 조금 더 벌어보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53,000원까지는 홀딩을 하시고, 예. 전고점대 영역인 53,000원 부근 오면 전화를 한 번 더 주세요. 예, 예. 예. 우리 통화를 좀 하자고요. 아시겠죠? 예. 어머님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자고요. 예.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옆에 분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같이요? 옆에 분. 아, 예병구 멘토님한테 한다고요? 예, 예. 싫은데요? 싫습니까? 네? 하자. 전화 끊겠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예, 자, 받으세요. 아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어떤 종목 선생님. 궁금하신데요? 저 에코, 에코 플라스틱. 예, 예. 예, 제가 샀는데요. 오늘 샀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 조금 더 비중을 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비중 실으셔도 돼요. 예, 회사는 그러면 되게 우리 좋은 산업 회사예요. 쪽으로, 여보세요. 음. 우리 산업이 낫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어느 게 낫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산업은 전기차와 관련된 거고, 예. 이 에코 플라스틱은 차량 경량화와 관계된 거예요. 그죠? 아, 예. 그러면 앞으로 펼쳐지는 전기차 쪽이나 미래차 쪽은 차량 경량화도 이루어야 되지만 전기적인 부분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어느 게 낫다고 할 틈도 없이 둘 다 예. 괜찮은 영역인 거예요. 그죠? 아,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비중을 다 실어도 되겠다, 그렇죠? 비중을 크게 실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모양으로 본다면 에코 예. 플라스틱은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는 예측이에요. 지금 부분은. 예. 에코 플라스틱은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근데 예.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빠지진 않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빠뜨려 놓은 거예요. 그죠? 빠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라올 때 보면 개인들의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개인들 물량이 줄지는 않았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일반 개인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예. 분명히 핸들링하는 개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 많은 물량을 많은 물량을 뺏겼다 싶으면 안 올릴 거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에서 특정 개인 쪽으로 넘어가야 이 종목은 올라갈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조금 더 흔들 수도 있다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예. 첫 번째. 근데 우리 산업은 보면 굉장히 건전하게 움직였어요. 전기차 때문에 잘 올라왔고 횡보 나왔고 그 횡보 구간에서 바닥권 영역인 9,000원대와 그 다음에 지금 박스권의 상단 영역인 15,000원대 부근을 잘 왔다 갔다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구간은 바닥권 영역에서 올라오는 구간이죠. 그리고 우리 산업은 사실은 하이브리드 차량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부터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충전 시스템이에요. 지금까지의 하이브리드 전기차 쪽에 보면 그건 자체 충전이에요.
플러그를 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 앞으로 펼쳐질 차들은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면 충전기를 꼽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 이쪽으로 보면 우리 산업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죠? 따져본다. 근데 우리 산업 그거는 다르다. 굳이 따질 필요성은 없는 영역대입니다. 그죠? 예. 조금 이게 더 빠른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에코 플라스틱이 오늘 샀지만 내일부터 막 100원이 빠진다 하면은 더 실어도 되겠 그렇죠. 더 실으셔도 돼요. 더 실으셔도 그럼 팍 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팍팍 밀어서 있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팍 제가 밀어서 민다고 있어.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예. 천천히 가도 많이 가면 좋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전 그럼 팍 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시청자분께서. 예. 실수하실 거예요. 제가 중요한 정보가 있었는데 그건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그것만 예.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2번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611번에는 여러분들이 첫 대표번호니까 지금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서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호텔 신라요. 네,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매수가는 11만원. 네, 비중은 30%예요. 비중은 30%요. 네, 어디까지 갈까 하고. 네. 10월 달 정도에 매수하셨나요? 네. 얼마에 매도하고 싶으세요? 일단 목표가를 12만 잡아놓고 원이에요. 12만 원 정도에? 네. 일단은 호텔 신라가 좀 빠졌던 게, 지금 면세점에 대한 부분, 허용 부분들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었어요. 10월경에. 그죠? 예.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거 그렇게 크게 나빠지거나 그럴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만약에 주가가 빠져서 9만원 중반대를 이탈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네. 더 사셔도 됩니다. 9만원 밑으로요? 9만 5천 원 이하권역으로 밀려오게 되면 네. 9만 원 정도 때까지 분할로 더 비중을 늘리셔도 돼요. 그 정도 내려갈까요, 또? 그렇게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변동성이 좀 나오다 보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9만 5천 원짜리 때까지 일시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 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예.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매수가 정도예요, 일단. 지금 11만 원짜리 때인데 네. 요 자리대를 넘어가야 12만 원이거든요. 예. 그럼 11만 5천 원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럼 만약에 밀려 내려와 가지고 9만 5천 원짜리 때까지 오게 되면 비중을 더 매수를 하시게 되면 단가는 좀 낮아지겠죠? 예.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면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 때까지는 박스권역으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럼 그때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두산중공업이요. 예, 두산중공업. 매수가는요? 26,500원에 30%입니다. 26,500원에 30%. 많이 빠지셔서 지금 좀 힘이 없으시겠습니다. 예. 근데 이 프로에서 저희가 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직 조선주, 그리고 이런 중공업주들 비롯해서 대기업이 좀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예, 그런데 나는 초보가 돼가지고. 예. 그냥 누가 산다 그래서 따라 사고 그랬더니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두산중공업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2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예.
여기까지죠. 26,000원대까지 26,000원 부근까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버님 손실은 안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일단은 어느 정도 기다리면 그게 될까요? 지금부터 한 4개월? 예, 4월달 꽃피는 봄 전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되겠네. 예, 4개월 정도 이내에는 반드시 아버님 매수가 위로는 한번 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막 없애버릴까 했지만 한 4개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예, 4개월 정도는 기다리세요. 어차피 이왕 지금 손실 중이신데 지금은 거의 바닥권 영역이에요. 여기서 굳이 던지실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고 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절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흥이요. 52,000원에 30%. 네. 비중 몇 %요? 30. 30%요? 네. 네, 어느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지금 거의 6만원 넘어서 갔다가 네. 쭉 내려오다가 이제 조금 올라갔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는 사람 하나가 이거를 저가에 한 10,000원대 후반에 사가지고 계속 묻어놨는데 지금 6만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또 장기적으로 네. 지금 사갖고 넣어놓으면 네. 회사가 이제 뭐 앞으로 그냥 계속 그게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뭐 이렇게 넣어놓고 투자해놓고 기다려도 되는지 그거 궁금해서. 일단 지인분께서 10,000원 정도의 10,000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장기 투자를 하셨어요. 예. 그때 시기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포지션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서흥이 과거에 서흥캅셀이라는 기업이었죠. 예, 그 캡슐 만드는 그런 네.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거의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9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고, 네. 뭐 세계적인 규모로 보면 한 7위에서 8위권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도 현재 부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NC소프트라는 게임주가 있습니다. 그죠? 네네. 온라인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프리미엄을 부과가 받았었는데 다른 쪽이 튕겨 나오면서 뭐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그 부분들로 이용을 해서 새로운 방향이 좀 나오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 프리미엄은 깎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52,000원짜리 때 매수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실적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면 충분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 프리미엄을 좀 부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은 이 자리대에선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부분들도 일단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주가에 대한 추이나 혹은 실적에 대한 추이를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여유 있게 좀 보게 된다라면 만약에 주가가 저점을 하회하고서 즉 49,000원대를 하회하고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4만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한 43,000원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 한 57,000원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결국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 5만원 언저리에서부터 6만원 사이의 박스권역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나서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은 오송이나 베트남의 공장을 증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정고점인 61,900원짜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본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너무 네. 많이 올라 있으니까 네. 한 57,000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가 네. 실적 발표했을 때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얼마만큼 늘어난지를 확인하세요. 네. 만약에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정고점을 네.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네. 7만 원, 8만 원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건 네. 차후의 일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이제 한 4분기 때 뭐 실적 발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4분기 네. 때부터 꾸준하게 늘어나는 걸 보셔야 돼요.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이런 모습이 같이 맞물려 올라가게 되면 주가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네. 제약 섹터는 올해도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부과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네. 일단 1차적으로 57,000원을 일단 보세요. 네, 예, 예. 그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치고 올라가게 되면 정고점 돌파 시도는 한 번쯤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기 뭐지 뭐 손절가라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 일단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손절을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일단. 아니 근데 지금 4만 뭐 이렇게 47,000원짜리대예요. 47,000원짜리대예요. 보게 되면 요 자리대를 네. 쭉 이어서 보게 되면 네.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항상 받으면서 움직였거든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시겠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쌍용차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8,350원. 7,350원. 8,350원. 8,350원. 예, 예. 예. 비중은요? 15%. 15%. 예. 쌍용차, 왜 들어가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쌍용차, 12월 말인가 12월쯤 해가지고, 앞으로 뭐, 마인드라가 여러 가지 일종 제도 투자도 하고, 또 차도, 신차도 매년 만든다 하고 해서 했는데 그게 거의 10,000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예. 근데 왜 안 그냥 파셨어요?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놔뒀는데, 최근에 와서 자꾸 찌그럭거리면서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래서, 이게 어떤 건가, 이게 다 단기적으로만 보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갖고 가면은 어느 정도의 그걸 좀 볼 수 있는가, 실적은 별로 아직까지는 좋지도 않고 그런데, 미래를 보고 이제 했는데, 요새 좀 한번 궁금해서요. 예. 쌍용차 최근에 신차 나온 거는 혹시 한번 보셨어요? 예, 예. 예. 차 예쁘죠? 예. 티볼리라고. 예. 모양도 예쁘고, 차의 성능도 괜찮은 듯이 보입니다. 예. 그죠? 예. 인기를 끌 것이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쌍용차 주주니까 끌 것 같아요. 쌍용차 주주니까 인기를 끌 것 같으시죠? 예. 예. 객관적으로 봐도 인기를 끌 것 같은 모델입니다. 예. 그죠? 예. 그러면 들고 가셔야죠. 자. 들고 갈까요? 일단은 쌍용차에, 지금 신차가 되게,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 거기다가, 마힌드라의 투자 부분도 잘 얘기를 하셨고, 예. 지금 인도의 마힌드라가 어디를 인수했느냐 하면, 사브 자동차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예. 이제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죠. 사브라고 하면. 예. 예전에 항공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의, 사브 자동차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쌍용차가 이 마인드라고의 시너지 효과에서 글로벌 브랜드화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성장성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겠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들고 가셔야죠. 신차도 잘 나왔고. 인도의 마힌드라가 사업을 접을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을 하고 있고. 그죠? 오늘도 또 신차 발표라고 왔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유럽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까 자동차 쪽이 자꾸 흔들거려요. 그죠? 그렇지만 유럽이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큰 구간에서 차익 실현 못했던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예. 다시금 재상승 구간을 노려봐야 됩니다. 요번에 이제 만약 올라오게 되면 예. 자, 요선이 저항대예요. 사실은 9,000원대가 이 저항대를 살짝 뚫었어요. 근데 그걸 또 살짝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밀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거래량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쌍용차의 지금 성장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그렇다면 어머니 들고 와보세요. 일단은 전고점대 영역인 9,000원대 이상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서 빠른 추세가 나온다면 11,000원, 11,300원대까지도 보실 수 있어요. 11,3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중기적으로 보시면 그까지 올 것 같아요. 예. 그죠? 아, 예. 그래서 지난번에 기아차도 제가 사갖고 그 10,000원에 사갖고 그 20,000원 낼 때 하도 찌그러거려서 20,000원에 팔았더니 그게 끝없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쌍용차도 그런 또 전투를 갈까 싶어서 갖고 있었더니 저기 좀 5대 장기력을 봐도 자꾸 찌그러거리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중기적으로 지고 가셨던 게 후회되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금도 후회 안 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조용조용하면서도 천철살인 같은 종목 상담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김지욱 멘토님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빠른 종목 상담에 김지욱 멘토님 나와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지욱입니다. 예, 아까 쌍용차에 말씀하셨는데 이효리가 수영복 입고 춤추면 올라갈 겁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네, 한국석유 사신 가격대가, 62,000원대인가요? 62,000원대 비중 20%, 들어가셨네요. 한국석유 이거 너무 좋은 회사예요. 너무 좋은 회사고, 그 아스팔트 그 원재료 만드는 회사죠. 그 유가도 하락하고, 그러면 원재료 값도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공사하는데 비용을 깎거나 그러지도 않죠.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다만 이 거래량을 보면 참 하루에 338,6주가 거래가 됐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거래가 없고 물량이 좀 많이 잠겨 있어요. 대주주도 많이 갖고 있고 기관 이런 데서도 많이 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동성만 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좀 그런 분할 같은 것도 필요해요. 주식 분할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주가가 좀 탄력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본질적 가치는 10만원 이상 가는 종목이니까, 그냥 들고 가보세요. 그냥 시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유원컴텍. 유원컴텍을 얼마에 사셨나요? 6,540원에 비중 30%. 좀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셨는데, 일단 수익은 나고 계신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상태예요. 유원컴텍이 자회사가 있죠. 그 유원 화양이라고. 그 메탈 케이스, 요런 거만 하는 애들입니다. 최근에 메탈 비중이 좀, 스마트폰 프리미엄 그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중국 쪽에서도, 그 소재를 좀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아이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 영향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기관 쪽에서도, 기관 외국인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온 것 같고, 추가적으로 간다고 하면, 한 3,400원 정도? 거기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쯤에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5일선 밑에서 노린다던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추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 대우 인터내셔널 얼마에 사셨나요? 36,000원 비중 20%. 사신다면 계속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장그래가 다니는 회사로 유명하죠. 그 드라마 미생. 그 미생은 떴는데, 대우 인터내셔널 맨날 떨어지네요.
예, 뭐 유가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예, 뭐 실적 자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종합 상사나 이런 부분에서 국내 원탑이고 예, 포스코 인수로 해서 그 포스코 계열사 물량도 지금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그것 때문에 또 인수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팔기보다는 좀 힘들겠지만 예, 당분간 뭐 크게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예, 최소한 뭐 6개월 이상 좀 고생하셔야 되고 더 떨어진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밀린다 하면 조금씩 예,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뭐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올라오겠죠. 언젠가 올라오고 언제까지 또 기름값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종목 뭐 일진전기는 일진전기 약간의 수익은 나셨네요. 약간의 수익은 나신 8,340원 비중 20%. 최근 흐름 좋아요. 예. 그 박스권도 예, 돌파를 한 상태고 예,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고 예, 수급도 기관 쪽에서 적극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000원 중후반까지 실적도 좋아요. 얘네들 예, 잘 내고 있고 9,000원 중후반까지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고요. 예, 그냥 들고 가세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뭐 떨어지거나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비아트론. 예, 비아트론이 18,900원에 비중 20% 18,900원 언제 사셨나요? 도대체 2013년도 예, 사셔갖고 원차는 좀 장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최근에 비아트론 실적 자체는 분기별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예,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예, 주가 뭐 많이 회복을 했다가 다시 뭐 조정을 받고 뭐 있긴 한데,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 반등은 나올 거로 좀 보여지고요. 예, 오히려 저는 그냥 뭐 18,000원까지는 가기는 힘들어요. 다만 여기서, 예, 지금 조정 구간에 비중 차라리 확대를 해서, 예, 단가를 좀 많이 낮추신 다음에 한 13,000원대 그때까지 반등 한번 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방법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뭐 계속 들고 가죠. 계속. 예, 그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 종목은 자, 에이텍이네요. 에이텍이 5,830원에 비중 70%. 좀 뭐 최근에 에이텍이 괜찮아요. 실적도 예, 나쁘지 않고 올해 들어서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사진가게 좀 애매해서 그렇지 뭐 손해보고 팔 종목은 아니에요. 예, 손해보고 팔 종목 아니고 그냥 뭐 급등할 때 한번 좀 따라 들어갔다가 좀 물리신 것 같은데 예,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일단 뭐 70% 들어가신 거고 예, 쇼부를 거신 거잖아요. 예, 더 떨어지면 그냥 다 채워버리세요. 그냥 여기 예, 100% 몰빵해서 단가를 좀 더 낮추시고, 예, 지금 뭐 추세가 꺾이지도 않았고요. 예, 주봉, 자, 월봉 봐도 예, 좀 더 올라갈 겁니다. 한 6,000원대 중후반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니까 들고 가세요. 예,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가 자체 좋습니다. 예, 주식 자체도 좋고. 다음 종목, 예, 삼성 SDS 296,000에 비중 50% 참 깝깝하네요. 깝깝해. 이 종목 할 때마다 저는 예, 말씀드렸어요. 이건 예, 20만 원도 저는 안 사겠다. 20만 원도 20만 원간 하더라도 비싸다. 안 사겠다. 결국 지금 주가는 예,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삼성 SD에서.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충격이 있었죠. 예, 그거는 좀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 SDS 뿐만 아니라, SK, 뭐, CNC 이런 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고요. 예, 글로비스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이 부분 좀 회복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좀 고생 좀 할 거예요. 고생 좀 할 거고,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예, 삼성 SDS. 여러분이 할 종목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또 있나요? 예? 예. 셀바이오텍, 예, 마지막 종목 셀바이오텍입니다. 지금 57,500원에 비중 20%. 뭐 수익은 나셨긴 한데, 뭐, 저 오늘 들어가셨나요? 예.
예, 지금 뭐 추세는 좋은데 뭐 그냥 기술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은 워낙 지금 실적은 좋아지긴 해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예, 지금 반영이 된 상태고 주가가 뭐 PR이 뭐 40배, 40배를 쳐줄 종목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예, 내일 뭐 주춤 거래가 하면 과감하게 그냥 짧게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예, 그렇게 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저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정보님하고 제 정정 멘토님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지웅 멘토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2번입니다. 전화 주시네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액토즈소프트를 좀 샀는데 많이 오늘은 빠지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0%고요. 네. 37,800원이에요. 37,800원이요. 네, 근데 저번에 39,900원까지 갔었는데 못 팔았어요. 네. 37,000원대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네네. 작년에 일단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네. 38,000 얼마 샀다가 네. 다시 4만원대, 4,200원에 팔고 나와서 네. 다시 샀어요. 다시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럼 혹시 그러니까 작년 얼마 전에요? 12월 말, 연말쯤에? 네. 게임, 것 같아갖고. 게임주들이, 네.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그죠? 컴투스나 게임빌이나 이런 기업들 많이 올랐는데, 네. 액토즈 소프트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3만원대에서 그럴까요? 4만원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거? 적자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계속, 그래도 또 좋게는 계속 말을 하던데. 네. 그리고 또, 제가 액토즈 소프트를 해서 애를 먹기는 하지만 항상 먹고 나오거든요. 네. 일단 그러면 잘 맞는 종목이에요, 일단. 문제는 네. 이제 조금 마음고생을 하다가 수익을 내고 네.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거꾸래요. 그 또 한 부분들은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내고 나오시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예. 네. 조금 많이 사니까, 이제 좀 많이 사니까 수익이 좀 날 뿐이죠. 그러다가 이게 네. 시장에 잘못 걸리거나 그랬을 때는 리스크가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그랬었어요. 참고를 하시고, 올해는 실적이 좀 적자였어요. 근데 내년에, 올해죠, 이제 올해. 2014년도는 적자가 좀 나고 있고, 2015년도 때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좋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대주주를 보게 되면 중국 기업에 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예. 예.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고 여전히 박스권용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일단 작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전고점 자리대 매물 수화를 좀 진행하고 있죠. 요 자리대를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여 주게 되면 아마 45,0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기적으로 뭐 조정을 좀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게임주 섹터에 대해서는 죽은 흐름들은 아니에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니까.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길게 끌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팔긴 안 해도 되고 좀 이따가 제가 수익은 보고 나도 되겠어요? 그렇죠. 수익은 보고 나오실 수가 있는데 일단 비중이 70%신데 33,0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네. 33,000원 때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조금 마음고생을 하시겠죠. 네. 그래도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는 3만원도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3만 원이 깨졌다가 움직였는데 요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60일선이나 요 정도 자리대가 한 34,000원에서 33,000원 정도거든요. 그 자리대까지는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움직이게 되면 45,000원 정도 때까지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게임주들도 지금 바닥을 탈피하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럼 게임 1등주가 쉬는 흐름들이 나올 때 2등주들이 한 번씩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차익하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5,000원이 가는 건 이제 좀 고점이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빼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45,500원짜리 때만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 50만 주, 그러니까 50만 주가 아니라 거의 80만 주 이상 터지면서 가게 되면 보유하시고 전고점짜리 때 왔을 때 4만 원짜리 때 왔을 때 만약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일단 챙기면서 보시고. 아, 거래량이 그렇게 안 터지면요? 네,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